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9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점 문제가 나왔는데요. 3점 문제에 비하면 좀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로그의 성질이 조금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조금 한 단계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점수 배정이 이제 4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자, 수직선. 우리 이제 수직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P. Q. 자, 이건 이제 X축, Y축이 아니죠. 그냥 X값만 있는 거죠. 그렇죠? P는 이제 로그 5의 3이고, 로그 5의 3이고, Q는 로그 5의 10이래요. 자, 요거를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한다. 자, M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가 이제 절반이죠, 절반. 요런 건 이제 우리가 1대1이라고 그러죠, 1대1. 1대1. 그죠? 근데 M 값을 모르니까 어디다가 점을 찍을지는 몰라도 이런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절반은 1대1로 내분하는구나. 외분한다는 것은 점이 PQ 사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P 쪽에 더 가까우면은 P는 여기 그 외분점에서 P 값보다 Q 값이 더 거리가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그쪽이 더 크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분점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똑같이 1대1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2대1이다. 2대1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분점 기준으로 봤을 때 P 값이 더 크다는 거죠. 내분점하고 P와의 그 거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외분점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처럼 외분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대1로 외분했다. 2대1로 외분했다. 그러면은 외분점이 이쪽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쪽이 2니까, 이쪽이 1이니까 이쪽이 더 가깝겠죠. 2대1이니까 이쪽은 2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대2로 외분했다 하면 이쪽 외분점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한다. 우리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 M하고 1-M을 서로 더하는 거죠. 그렇죠? 더하고 곱하는 것은 M하고 크로스로 Q하고 곱하고요. 1-M은 P하고 곱합니다. 그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분점은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곱하는 것은 크로스로 곱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점의 좌표가 1이래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점이 1이래요. 1. 자, 어디다가 점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기다가 점을 찍을게요. 1대1로 나눈 부분. 여기가 1이래요. 1. 뭐 이쪽에다 찍어도 되고 이쪽에 찍어도 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M 값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M 값을 구해가지고
4의 m승의 값을 구해라. 단 m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다. 상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분하는 방법, 내분점 찾는 방법, 그거하고 로그의 성질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내분점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m 대 1-m으로 했으니까 내분점은 자, m 플러스 1-m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하고 얘를 서로 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분점 구하면 여기 이제 빼기가 됩니다. 그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는 거예요. 자, PQ라고 그랬잖아요. PQ. P가 앞에 있는 거고 Q가 뒤에 있는 거죠.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죠. 그러면 M하고 Q하고 곱하는 거고요. 1-M하고 P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P를 기준으로 먼저 앞에 써준다면은 1-M 하고 P값 로그 5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될 게, 일단 여기 M을 먼저 써줬잖아요. 그렇죠? M을 써줬으니까 M하고 Q값을 먼저 써주는 게 보기가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M 곱하기 로그 5의 12가 되죠. Q값. 그렇죠? 그 다음에 1-M 곱하기 로그 5의 3이 됩니다. 일단 이제 요 순서에 맞춘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이제 분모 같은 경우는 요 M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1만 남거든요. 분모가 1만 남으니까 이제 분자만 서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전개하면은 M 로그 5의 12 플러스 로그 5의 3. 자, 1하고 로그 5의 3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M하고 로그 5의 3하고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M 로그 5의 3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M끼리 묶어주면은 M 로그 5의 12가 되고 빼기 로그 5의 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5의 3은 그대로 남고, 이게 이제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M값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로그 5의 3은 어쨌든 실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 5의 3은 이제 우변으로 이제 이항시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의 성질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빼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밑에 있는 밑이 서로 같죠?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진수라 그래요. 12하고 3을. 요 진수를 서로 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M 로그 5의 3분의 12가 되는 거죠. 요런 이제 로그의 성질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 빼기 로그 5의 3이 되죠. 그쵸? 요 1이라는 것은요, 로그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밑이 서로 같아야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로그 5의 5라는 얘기거든요.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은요, 1이 돼요.
그러면은 빼기로 연결됐으니까 로그 5에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쵸? 3분의 5. 요거 이제 3분의 12가 됐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분하면은 4가 되죠. 그래서 로그 5에 4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로그 5에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m하고 이제 로그 5에 4하고 곱하기니까 이쪽은 넘기면은 나누기가 되죠. 로그 5에 4분의 로그 5에 5분의 3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아니, 5분의 3이 3분의 5죠? 3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로그 성질이 또 나오는데요. 밑이 서로 같잖아요. 그쵸? 밑이 서로 같으면은 요거를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이 친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로그 로그 4분의 로그 3분의 5. 자, 이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밑이 지금 여기는 이제 5죠. 5. 여기는 이제 밑이 10으로 이렇게 연결된 건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제 밑이 되고요. 하나는 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따로 이제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로그 4의 3분의 5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밑을 10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 뭐 6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개념은 뭐냐면 밑이 서로 같으면은 그 밑을 제외하고 분모에 해당했던 요 진수는 밑으로 가고 분자에 해당했던 요 3분의 5는 진수가 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풀었어요. 그럼 m값이 나왔잖아요. 그쵸? m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4에 로그 4에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공식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4하고 여기 4하고 공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답은 3분의 5가 됩니다. 3분의 5. 자, 이제 답을 도출해냈으니까요. 왜 저런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식만 알면은 어렵진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4번 문제가, 저기 그 4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은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공식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지수 함수하고 분수 함수하고, 아니, 로그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 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a의 x승. 자, 지수 함수죠. 지수 함수의 성질은 뭡니까? 0, 2를 지나죠. 0, 2. 그래서 우상향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래로 내려와 있진 않죠. 즉 무슨 얘기예요? y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예요. y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함수가 나오게 되면요 그래프를 항상 그리면서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면서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라는 것은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쵸? 이 y는 x가 거울 역할을 거울 역할.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뭡니까? 얘가 이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돼가지고. 그래서 자 여기는 0, 1이니까 여기는 1, 0이 되겠죠. 그쵸? 0, 1이니까 1, 0. 1, 0. 요 점을 지나게 됩니다. 요 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같은 거울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그런 이제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의 성질은 뭡니까? x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 그렇죠? 그림으로만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쪽으로는 없잖아요. x값이.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는 거. 그거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A의 조건도 있어요. A의 조건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요거 비교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함수가 만들어졌는데, 항상 이제 로그함수 생각할 때는요, 요 지수함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A, X승은 N이다. A를 X승 했더니 N이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로그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로그의 모든 공식들이 여기에서 다 도출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고성질만 좀 잘 이용하시면 되고, 자,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붙여요. 로그 a x승 로그 a n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그리고 밑하고 진수가 서로 같으니까 1이 되죠. 1. 그럼 결국 x만 남는 거죠. x. 여기는 x. 그래서 로그 a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를 이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이제 보면요, 서로 위치만 바꾼 거죠. x하고 n하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얘하고 서로 자리 바꾼 방법. 그렇죠? 자리 바꾼 방법이기 때문에 로고를 붙인 상태에서 서로 자리 바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만 좀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게 도출이 되는 거죠. x가 로그 a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a x값 대신에 로그 an을 쓰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값이 뭐래요?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n.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얘하고 같으면 얘가 나오는구나. 그쵸?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답이 바로 3번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얘하고 같으니까 얘가 답인 거죠. 3번에 5.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이 도출돼서 나오는 거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많이들 틀려요. 그런 관계를 잘 몰랐을 때는.
근데 간단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바꾼 상태에서 이 x값 대신에 로그 an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나온다는 거죠. n.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a하고 요 a하고 서로 같으면 얘가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n이 답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보면 뭡니까? x하고 n하고 서로 자리 바꾸는 거죠. 로그가 붙으면서. 그죠? 그 관계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 활용했던 그 식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밑을 A로 붙이지 말고 밑을 B라고 붙입니다. B.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을 B로 붙여갖고요. 양변에 로그 B A X 로그 B N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을 B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X는 이제 앞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로그 BA가 되는데 로그 BA 곱하기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나누기가 되죠. 로그 B A분의 로그 B N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이 도출된 거잖아요. 자, X는 로그 AN이라고 있으니까 로그 AN은 그죠? 밑을 지금 B로 바꾼 거잖아요. 그쵸? 밑을 지금 B로 바꿨어요. B로 바꿨죠. 그리고 얘가 부모 쪽에 있고 얘가 분자 쪽에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밑이 없어지면서 얘가 밑이 되고 분모 역할을 했던 게 밑이 되고 분자 역할을 했던 게 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이 또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밑으로 바꾸든지 간에 아까 저 10으로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 성립된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n이 만약에 b라고 하면은 n을 만약에 b라고 하면은 n을 만약에 b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게요. n을 만약에 b라고 하면은 b라고 할 때 자 로그 a b는 그죠? 로그 BA 그리고 로그 B 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N이 아까 지금 B라고 했죠? B. 그럼 요거 이제 밑하고 진수가 같으니까 1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로그 B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하고 진수가 서로 바뀌었죠. 역수가 되면서. 그쵸?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좌변으로 보내면 로그 AB 자, 곱하기하고 로그 BA 이거는 1이 된다. 즉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결국에는 A분의 B, B분의 A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약분돼갖고 1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개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식을 그냥 막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까지 좀 생각하면은 훨씬 확실한 그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진수에서 지수의 법칙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수 법칙에서. 그래서 이렇게 로그로 변환을 시키고 요걸 가지고 x값 대신에 로그 an을 집어넣을 거니 n이 나오더라. 여기 얘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봤을 때 요 a하고 요 a하고 서로 같으면 n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생각하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밑을 a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밑을 b라고 하는 거예요. b.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양변에 로그 b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그렇죠? 여기는 로그 bn이 되고, 그러면 x는 자 로그 ba가 이쪽으로 가니까 로그 ba분의 로그 bn 밑이 서로 같으니까 an,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n을 b라고 놨을 때, 이 n을 b라고 놨을 때, 이걸 로그 ab가 되잖아요. 그렇죠? 로그 a. 그래서 로그 b가 ba 그대로 써줘요. 그래서 n은 b가 되니까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관계가 또 성립이 된다는 거죠. 얘를 또 이쪽으로 보내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자만 오른쪽에 나오니까 1.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이 도출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만 좀 제대로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치고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 공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3분의 5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질 못합니다.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잊어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공식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잊어먹더라도 여기서부터 해서 밑을 A로 바꿔보고 밑을 B로 해가지고 로그를 씌워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다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니까 뭐든지 그래요. 저도 뭐 제 경험담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외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익숙한 공식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또 잊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또 파고들면서 원리를 도출해내야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3분의 5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원리부터 해서 공식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하나하나 잘 숙지하면서 동영상도 자주 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